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3개월 이전에 끊은 등본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혼인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뭐 그런 걸 가져가도 된대요. 어쨌든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해줍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한 종이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혜진입니다. 저의 2025년 소망 목록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임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전검사를 다녀왔습니다. 저의 영상을 그동안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고 난소에 혹이 있어요. 양쪽 다 있어요. 저는 벌써 엄청 오래됐네요. 2018년인가? 19년인가? 부터 이 친구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가 결국에 왼쪽 난소 5cm, 오른쪽 난소에 2cm 정도의 혹이 되었을 때 비잔이라는 자궁내막증 치료제를 먹으면서 한 6개월 먹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시게 와가지고 복용을 중단했다가 또 좀 괜찮아져서 다시 복용을 하고, 그렇게 비잔을 한 1년 먹었더니 왼쪽에는 혹이 1cm 정도로 작아지고 오른쪽에는 혹이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약을 끊고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혹들이, 그렇게 작아졌던 혹들이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왼쪽 난소에 5cm, 오른쪽 난소에 1.8? 2cm? 뭐 요 정도의 크기의 혹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난임센터에 산전검사를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이제 산전검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그래서 보건소에 먼저 가서 산전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 보건소의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인쇄를 할 수 있어서 인쇄를 했고, 이 보건소에 가면은 그 임신 사전 건강 뭐 지원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전 검사 지원을 신청을 하면 여자는 최대 13만 원, 남자는 최대 5만 원 뭐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주는 건 아니고 또 뭔가 청구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 의뢰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인쇄를 했고, 검사 의뢰서랑 보건소 검사 결과지랑 2개를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검사는 난소 나이 이제 체크하는 거랑 질초음파 이렇게 2가지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검사하고, 그 검사한 영수증이랑 초진진료 차트랑 해가지고 다시 이 보건소에 그 서류들을 첨부 파일로 해서 청구하면 돈이 들어오는, 하지만 아직 안 들어왔다는, 한 3달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청구를 마쳤고요. 저의 난소 나이는 31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으로 33살이니까 지금 제 나이보다는 어린데요. 한 2년 전에 검사했을 때는 20대 중후반 정도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난소 나이가 바뀌나 봐요. 그래서 31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그냥 난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혼하면 내일 난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궁내막증 때문에 난소에 혹이 있다? 오늘 결혼하면 내일 난임이에요. 그러셔서 오 그렇군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시험관을 추천하셨고 어쨌든 임신 생각이 확실하고 계속 혹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시험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막 시험관 생각이 없었거든요. 배란주기 맞춰서 막 숙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연 임신의 과정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자연 임신을 도전을 해보고 시험관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진료를 보고 왔거든요. 너 임신이 안 될 텐데 약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건소에서 검사한 산정검사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또 산정검사 이렇게 병원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받아야 되는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나팔관 조영술, 그 무섭다는, 아프다는 그 친구랑 또 혈액검사, 소변검사로 또 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피를 뽑고 소변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약도 받아왔답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그래도 찍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일단은 폴다정 엽산을 이렇게 60정을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뭔가 100% 지원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팔관 조영수를 제가 다음 주에 잡아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항생제 같은 걸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먹는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을 미리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2알씩 먹어야 하는 과배란 유도제 페마라정 요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요걸 오늘부터 2알씩 저녁에 먹을 건데 얘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통이 엄청나게 온대요. 그래서 저도 허약 체질이고 부작용을 피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작용 기록. 뭐 없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약을 받아오고 무조건 시험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일단은 이번 한 달은 또 자연 임신을 시도를 해보고 어쨌든 이 검사 결과들이 다 나오고 진단서가 나오고 해야지 그 난임 지원을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시험관 지원비도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신선배아가 뭐 110만 원? 동결배아가 뭐 50만 원? 사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인데 처음 하는 거는 110만 원. 그 다음부터 이제 난자를 빼서 얼려놓은 걸로 시도를 하면 50만 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든다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뭐 해봐야죠. 그렇죠? 오늘부터 이 페마라정을 한번 먹어보고요. 또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 나팔관 조영수를 할 때 또 카메라를 켜지 않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아프다네. 저 이름이 뭐더라? 페마라정 복용 1일차. 페마라정? 응, 복용 1일차는 어제 먹고 나서 위가 아팠어. 위통이 있었고 이게 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통이 있었고 위가 아프거나 그럴 때 응급실 가서 링겔 맞으면 항생제 같은 거 약 같이 달아주잖아. 그럼 숨 쉴 때마다 그 약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거든.
근데 그거랑 똑같이 그 약 먹고 약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한 12시간은 난 것 같아. 그래서 자는 동안 한 3번을 깼어. 원래는 한 6시간 정도는 안 깨거든 나. 근데 한 3시간에 한 번씩 깬 것 같아. 미리 먹으면 안 되나? 잘 때는 편하게. 근데 뭘 취할지가 문제인 것 같아. 잘 때 불편할 건지 생활할 때 불편할 건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생활할 때 불편한 게 나은 것 같아. 또 뭐 있었는데? 살짝 두통이 있고. 살도. 근데 엄청 막 생활을 못할 정도의 두통은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게 계속 약간 하는 느낌이 있어. 이것도 근데 적응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거만 하면은 괜찮아진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몸의 느낌이 달라진 거.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잘 때는 그 숨 쉴 때마다 약 냄새랑 살짝의 근육통에 살짝의 두통에 막 자꾸 깨고 이러니까 싫더라고. 근데 지금은 약 먹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또 괜찮아져. 또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잘 겁니다. 한 번 먹으면 그 시간에 먹어야 된대. 아. 배우자 산정 검사하고 돌아갑니다. 예스 산적. 이따가 또 나팔관 조영술 하러 나와야 돼요.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일찍 배우자가 산정검사를 받으러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부에서 산전 지원금이 나오는 정액검사만 실시했고, 그래서 7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검사비는 5만원인데 진료비가 2만 얼마였고, 비급여로 해야 해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 내역서 끊어서 청구를 했고, 그러면 남자는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만원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신청했던 지원금도 13만원이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입금이 됐습니다. 한 3개월 걸린다고 하더니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오늘은 저 그 과배라는 약 먹었잖아요. 5일 동안 잘 챙겨 먹었는데 처음에 왔던 그 부작용이 그냥 쭉 갔고, 중간에 제가 파마를 해가지고 약 냄새가 이 파마 냄새에 좀 중화가 돼서 잘 버틸 수 있었다. 어쨌든 그 약을 5일치 잘 먹고 가자마자 초음파를 했고, 초음파로 난포가 잘 자랐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나팔관 조영술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아프다는 후기가 많아서 엄청 잔뜩 쫄아 있었는데, 그 나팔관 조영술 받기 전에 엉덩이 주사로 진통제랑 항생제를 맞고 들어가서 그런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팠어요. 그냥 생리통 엄청 심한 날 막 아랫배 쥐어짜는 느낌이 날 거라고 간호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보통의 생리통 정도의 통증이 살짝 있다가 이제 조영제가 빠져나가니까 괜찮아졌다. 그러고 나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 나팔관 조영술 결과랑 지난번에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한 결과 다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난포도 양쪽에 잘 있으니까 이번 달은 이제 주사 맞고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고 자연 임신을 도전해보는 걸로 했고, 그 다음 일정은 이제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정상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이제 B형 간염 항체가 없고 A형 간염 항체도 없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잘 챙겨 먹고 또 간염 주사도 내과로 맞으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진료 다 받고 난포 터트리는 주사 같은 거를 이제 배에다 맞고 왔는데 내일 모레 글피에는 제가 스스로 한 번 더 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받아와서 냉장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주사가 생각보다 빨리 넣고 이렇게 천천히 집어넣은 다음에 빨리 빼야지 빠르게 움직여야지 안 아프대요. 근데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진짜 빨리 넣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잘 놓아 보겠습니다. 이 난임병원의 세계란 매번 갈 때마다 진료비나 이런 검사비들이 엄청 많이 들고 아무튼 정말 신기한 경험이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음 편하고 재미있게